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최일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장 자체가 약간 다이나믹 올해 들어왔어. 일단 미국이 뭐 역사적인 신고가, 일본, 중국은 지지가 됐고 상승, 뭐 독일, 대만, 나스닥, 미국의 뭐 큰 회사들 다 신고가 뭐 황황 날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 정치는 좋다. 말 그대로 한마디로 좋다 그냥. 좋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하다. 그냥 우리나라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자, 항생. 예. 자, 유로도 보세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2,700여 매물대가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를 올 상반기 때 이렇게 뛰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유는 우리나라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수출도 지금 잘 되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지금 IMF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3까지 사는 사람이 있으면 2.3, 최다 2.1. 지금 추세 같으면은 한 요 정도 유지됩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 미국, 중국도 좀 살아난다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나쁘지 않습니다. 소비도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밑이 아닙니다. 자꾸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대가 엄청 많아요. 여기. 현재 보는 게 주봉인데 일단 여기를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 세 번 도전하다 밀리고 쑥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대행주, 소행주 실적이 거의 뭐 크게 문제 없다면은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는 환율은 그냥 1,300원에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머물고 있다. 큰 문제가 변수가 안 됩니다. 그죠? 석유도 요 90달러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걸 한번 보세요. 올해 들어와서 1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외국인들이 11조 3천억 샀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번에 몇 번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2020년부터 23년까지 57조인가 팔았답니다. 외국인들이. 작년에 11조 정도 샀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만 18조 샀습니다. 빼삐면은 사실은 다른 데가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현재 이렇게 외국인들 사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볼 때는 중국의 돈을 좀 많이 빼지도 않았나. 미국하고 막 올라가니까 한국에 돈이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일본이 많이 올라가서 위렌 버핏도 일본 상사 투자해갖고 50% 40% 수익 나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영향을 PBR 이런 정책을 펼친다니까 우리나라 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좀 투자를 해주면 좀 비중을 늘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일단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좀 낙관적인 게 좋습니다. 비관보다는 좀 좋게 보는 낙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평선들의 밀집. 그 외국인 사준다. 딱 맞네. 이렇게 외국인 사주고 있다. 그죠? 공간이 열려 있다. 강남. 그죠? 그렇게. 그러면은 현재 일반 대행주 강남 자리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간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래대금이 이렇게 구조 이렇게 가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쭉 보면은 구조 밑으로 현재 10조 계속 위들 10조, 12조, 12조 이렇게 유지된다. 그죠? 이 말은 에너지가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에너지가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럴 때 비리비리합니다. 이렇게 6조, 8조 이러면은 좀 비리비리한데 이렇게 10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손바뀜을 해준다는 거예요. 팔 사람 팔아라 이거지. 살 사람 사고 그런 매물 소화가 되면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제는 미국은 각 나라에서 개인에서 막 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딱 돈 있는 돈 가지고 외국인들 딱 들어오는 거 외에는 돈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잘 나가는 현대산업개발, 삼성생명, 기아, 현대차, 또 삼성물산, KB금융, 메리츠금융 이런 데 돈이 갚이니까 반대로 잘 가야 될 종목들이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풍선호가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돈은
한계가 있는 관계가 딱 있는 데서 기관이나 개인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생명, 현대차, 기아차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쑥 가면 이쪽에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빠져비잖아요. 보세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원래는 실적이 워낙 자꾸 좋아지고 은행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제가 넘어가기로 봤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원인은 아까 풍선호가처럼 PBR 쪽에 돈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밀리고 나면은 더 안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가 있는 분들은 저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봅니다. 네이버도 작년만큼 실적은 저는 나쁘지 않다 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카카오는 작년에 5천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또 더 많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이런 경우 그냥 저 앞에 물린 분들은 이런 데 물린 분들은 다 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야 될 자리인데 못 가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보세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PBR 쪽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럼 PBR 쪽에 계속 그놈들이 가냐?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그렇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급강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놈들은 안 빠질 가능성이 많다 했다. 그죠? 그런 것이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생각만큼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어떤 분들이 자꾸 요거 현대차, 기아차 따라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대행주들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지만은 기아차가 여기서 계속 갈 것 같지만은 보세요. 가다가 멈춥니다. 가다가 조정이 옵니다. 대부분. 삼성생명도 가다가 계속 갈 것 같지만은 대행주는 소형주들은 좀 가벼운 종목들은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쉬지도 않고 가는데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쉬어갑니다. 굳이 삼성물산도 가다가 멈춰도 쉬어가잖아요. 그죠? 한국전력도 가다가 쉬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행주들은 대부분이 가다 쉬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종합지수 2300, 2400, 2500까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많이 이야기했다. 그죠? 왜냐하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순신 장군 그냥 물리도 가만히 있으면 수익 100% 낼 수 있는 종목, 특별히 뭐 전쟁이 나지 않은 한 뭐 특별히 그런 일이 없다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은 좀 그런 위주로 해야 된다. 지금은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아니고 요 고배당 현재 고배당 고배당 이 종목은 조금 본인이 조금만 공부해 봅니다. 여기서 화면 번호 이렇게 누르면은 요 종목에 대한 포트포리오를 공개해 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고배당인데 현대차 우 배당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은행주도 있고 그다음에 SOL이 있고 SOL 우선주 많이 해줍니다. 배당. 삼성카드도 굉장히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만 공부해 봅니다. 저도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 조금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그럼 이거 한번 봅니다. 이거는 은행이 거의 몰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조금 낫습니다. 그죠? 약간 이 계란의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이렇게 우리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산시키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은행 몰빵보다는 요거보다는 여기 좀 낫다.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은 거의 은행 금융주가 몰빵. 그럼 뭐 이런 것보다는 혹시 또 모르니까 이런 것보다는 아까 여기 좋다. 그죠? 그리고 배당 이 종목 약간 이렇게 은행 금융주 삼성전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배당은 작게 주지만은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비중이 15%니까 결국 제가 말했던 종합지수가 위로 가고 다음에 또 정부에서 MSCI 지수 어차피 한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MSCI 지수를 어차피 편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종합지수 4천, 5천 간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당연히 이런 종목이 9만 정자, 10만 정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특히
좀 여윳돈 한 3년 정도, 3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요 고배당 쪽이 좋지 않겠나. 만약에 정부에서 7월 달에 프로그램 가동시키고 그것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한 3년 후에는 이 종목이 올라서 수익, 3년 동안 배당 받아서 수익, 배당 받으면 좀 장기 다시 또 재투자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차트 보는 거 조금 설명하려 했는데 차트 보기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주식하는 사람 심리가 들어요. 심리, 생각, 실적 뭐 모든 게 압축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주성 엔지니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를 봅니다. 그냥 이런 원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점에서 행보를 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럼 이날 다 파란 사람도 있지만 이날 매도를 못한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말했던 짱돌이 아니고 금돌이 날라옵니다. 금돌이 날라와 가지고 상승 폭의 약 2분의 1, 그 다음에 21선에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만약에 내가 보유라면은, 왜냐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전일 종가 한 2, 3% 밀리면 매도, 그리고 여기에 상승 폭에 한 50%, 21선에 붙는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물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금들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매도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겠죠. 매수는. 그리고 한미반도체. 자, 이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미반도체. 자, 그래서 내가 한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 자, 여기서 샀던 사람들 여기가 좋은 자리였었다. 그죠? 이평선들이 주가보다 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그럼 이 종목이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가고 오른 폭에 약 50% 밀린다. 그럼 여기서 매수는 아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루 만에 상한가 가서 이 사람들이 이날 상한가 간다 매도 안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금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폭에 바로 가는 건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러나 보통 상승폭에 50% 밀린다. 또 21선에 붙는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도 다시 한 이런 자리 다시 매수해보는 게 좋겠죠. 이거 이해갑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다음에 매도를 잘 한다. 그죠? HP, SP. 자, 이 종목만 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단기간에 좀 급등. 그러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매도한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원래 가기 위해서는 이게 거래량이 줄으면은 하락, 그 상승폭에 자, 50% 아니면 20선에 붙는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요거. 그러면 이런 자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이런 자리 들어가면 90% 물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제는 보통 상승폭이 50%, 20% 오면 잘 안 밀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N캠 한번 봅니다. N캠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쑥 돌파가 나와보면은 이제 아까 길게 행보했을 때는 이렇게 길게 좀 행보했을 때는 금돌이 날라오는데 현재 이제 이런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쑥쑥 가는 이유가 아까 매물 소화가 된 경우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자, 그럼 현재 위치적으로 봅니다. 현재 위치적으로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근데 아직도 얘가 여기서 거래량 이렇게 푹 죽으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재는 약간 거래량이 보면은 전일 거래량보다 이렇게 터지는 양봉이 나온다. 그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보유자들은 아직도 한번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나 매수는 안 됩니다. 현재는. 그죠? 매수는 차라리 이런 자리에. 매수는 차라리 좀 기다렸다. 만약 이 종목이 간다면은 32만 원 요 위치에 사는 게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 위치가 맞고 현재 매수는 안 됩니다. 또 짱들이 위에 많아서 그렇습니다. 매수는 요 자리. 자, 쉽게 말하면은 한미반도체 봅니다. 한미반도체 여기가 매수는 안 된다. 그죠? 짱들이 많아서. 그러나 한미반도체는 이런 자리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차트, 실적, 수급 보고 이 위치가 스탑버스 자리인지 아니면 이면도로 스푼 바켓 자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 차트 N게임 차트 이해가죠? 현재 매수는 조금 곤란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
신성 델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신성 델타 같은 경우 보면 차트를 이렇게 이제 찌르고 내려오고 두 번에 찔러봤다 그죠? 그러면 진짜 이 종목은 짱돌이 많습니다. 그럼 현재 매수는 안 됩니다. 이 종목 매수는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위보다는 아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맞춤 확실한 건 아닙니다. 현재 거래량이 조금 이제는 좀 힘이 딸리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물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리는 분들은 저 코덱스 레버리 지금도 사도 돼. 배당이나 받고 그냥 매매를 좀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살아남았어. 강남에서 만납시다.